안녕하십니까. 행복스쿨입니다. 오늘은 안다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아는 것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기억과 인식은 다르다, 이런 의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쉽게 답변을 하지 못하는데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스타인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자기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은 것일 뿐입니다. 들은 것은 자기 것이 아니기에 확신이 없고, 확신이 없기에 설명을 하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이 가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또는 이 길이 옳은가? 라는 생각으로 방황하고 삶이 무의미하고 공허한 이유는 우리가 바쁜 일과로 인해 잊고 살고 있다가 인간이 살아가는 근본적인 존재 이유에 대해 의문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의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고 있다는 하나의 증명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다양한 주제들, 행복, 사랑, 결혼, 연애, 이런 다양한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얼버무리거나 어떤 자기만 주관화된 이런 주장만을 펼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논리적이고 보편 타당하면서 어떤 인류 공동체적인 관점에서는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하나의 증명입니다. 모른다는 사실은 자신에게 실제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올바르게 선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녀 문제나 부부 문제, 또는 연애 갈등, 직장 스트레스, 동료 문제나 이런 수많은 인간관계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달려오는데 결과를 떠나 감정적 자제력을 발휘하면서 올바르게 대처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문제 해결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문제 해결력은 해결의 방법을 알아야 상대에게 논리적인 말로 설명할 수 있고 그 아는 지식이 실생활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지식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도서관에 있는 책과 같이 그저 우리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수많은 지식이 우리가 쌓여 있지만 내 자신의 실생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지식으로 남을 도울 수도 없고 상대를 이해시키거나 설득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과 고민, 방황 속에서 우리는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마음이 상처받고 고통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대로 인생이 피폐해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듭니다. 부부간의 갈등과 싸움은 끝이 없고 진정한 소통의 대화는 단절되고 시간이 지나면 별거와 이혼으로 끝이 납니다. 물론 서로의 지향점이 달라 헤어질 수는 있으나 감정적 소모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마음의 상처로 인해 방황하고 술로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으로 인해 부부간의 다툼이 지치고 자녀와의 소통도 많이 단절돼 버립니다. 우리는 가정이나 공교육을 통해서 올바르게 소통하는 법에 대해서는 배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생활이나 자녀교육, 인간관계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만 막상 자신의 문제에 부딪히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게 되는가? 그것은 간접 지식을 통하여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론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책이나 강의, 영화 등 다양한 시청학 자료를 바탕으로 주입되는 지식이 바로 간접 지식이죠. 두 번째, 이렇게 배운 것들을 내 삶에 하나씩 적용을 해봐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실천적인 삶으로 적용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아는 지식은 실천할 때 자기 것으로 몸에 배어지게 됩니다. 마치 자동차 운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이론을 알아도 도로 주행은 덜덜 떨면서 할 수 없듯이 똑같습니다. 아는 지식을 삶에 실천할 때 두렵고 떨리고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주저하게 되지만 이걸 실천할 때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어정쩡하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시간에 의해서 초보 운전자인 그를 전문가로 탄생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도전이 무서워서 또는 민망해서 어색해서 어정쩡한 그런 말을 시작하는 것을 주저한다는 거죠. 그 주저함이 그 지식을 다시 모름의 상태로 집어넣게 되게 됩니다. 삶에 진정한 자유함이 없는 사람은 아직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명도 못한다는 거죠. 자유함이란 삶의 선택에 있어 이미 개념이 설정되어 있어서 갈등이나 고민, 고통과 같은 그러한 일이 발생할 때 감정적 소모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록 비용적이거나 또는 법률적, 시간적 그런 소모들은 일어날 수 있을지라도 내 감정까지 상처받는 일은 없다는 거죠. 개념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명확하게 설정한 그러한 주관이 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주관이 있다라는 것은 자신이 아는 지식을 삶에 실천하여 가치관이 명확해졌다는 말과 같습니다. 가치관이 명확하다는 말은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의 선택이 이미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데 고민이나 갈등이나 방황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소모 없이 또는 시간적 소모 없이 바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자유함이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있게 하리라고 말했던 성경적인 지식이 삶에 적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배우고 행하지 않으면 어두워지고 행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험한 사람이 된다고 공자는 논어에서 말했습니다. 공자님도 머리로만 아는 지식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죠. 해결 지식에 대하여 어두운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머리로 외웠지만 그것을 어색하다고 또는 부족하다고 실천하지 않으므로 그것이 그렇게 적용되는 줄은 잘 모른다는 거죠. 적용하는 삶은 삶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도 않게 됩니다. 이는 눈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시선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말과 상통합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설정한 올바른 가치관에 따라서 바로바로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도 행복하고 타인도 올바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힘이 됩니다. 타인의 고민들도 가장 이로운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상처받지 않고 조언하는 법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친구와 동료에게 조언을 하지만 상처 주는 조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의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부감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말투로 마치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을 가르치려는 무시와 강요적인 어감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신은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는 전제를 깔고 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듣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러한 조언들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는 상대방의 마음을 보고 배려하는 자세가 아닌 자신이 상위의 개념으로 상대방의 인격과 자유를 박탈하고 무시하면서 개인의 양심의 영역까지 침범하였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조언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히는 것이지 상대가 내 조언을 받아들이도록 가르치는 상위의 개념이 아닙니다. 진정한 조언은 경우의 수중 하나를 상대방에게 제시할 뿐입니다. 모든 선택은 스스로 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내적 경험이 쌓여져 갈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부족하면 부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상사 탓을 하고 부하 탓을 하고 남 탓을 하면서 어떤 또는 조건 탓을 하는 이런 외부적 책임으로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내향적인 사람 중에는 오로지 자신을 탓하는 내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고 비하하고 자책하고 자괴감이 들고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심하면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을 명확하게 알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것 또한 무지에서 온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내부적 책임으로 돌리는 의식의 오류일 뿐입니다. 올바른 삶의 방법을 깨달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서 새롭게 정화되어 시작하는 진정한 자유함을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상과 진리의 자유함을 아는 사람은 어떤 잘못이나 손해 또는 조건이나 결과도 자신이 책임지는 성숙한 자세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이 책임이란 성숙한 인격으로 나아가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때 원인을 올바로 씹는 방법을 배워갑니다. 결과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원인을 심어가야 되는지 또 과정을 심어가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잘못된 길, 옳지 않은 길, 불의한 길 또는 불법한 길, 또 타인을 해하는 길, 속이고 부도덕한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것을 심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심은 대로 거두는 어떤 자연의 법칙, 우주의 법칙을 지식을 이렇게 실천해 가면서 몸으로 습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에 대하여 명확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몸으로 완성한 사람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괴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스로를 신뢰하는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개념이 명확해진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된다고 괴테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안다는 것은 기억으로서 단순히 저장된 단어를 아는 것과 삶의 가치를 인식하고 공감하여서 아는 것,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철학과 가치관을 깨달아 아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단어만 아는 사람은 교만하고 가르치려고만 하지만 이렇게 명확히 인식하고 공감하여 아는 사람은 마음이 따뜻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타인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알 때 진정한 아는 것이다. 그래서 기억으로 아는 것과 인식으로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좀 더 이러한 경험 상담을 통해서 사례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